대구시의회가 남북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신공항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이후 경상북도의 지난 6개월간 규제 개혁 추진 현황과 과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짚어봅니다.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 날이지만 빈곤층의 자살이 늘어나는 등 빈곤층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1호 기업인 KC가 공장터에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것을 재추진하자 상인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데 빈곤 문제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빈곤층의 삶이 나아진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구 남구에서 수개월간 월세도 내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올해 10월 초엔 빚에 허덕이던 두 모녀가 칠곡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서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초수급자가 143명이었습니다. 2010년에 23명이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만 26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빈곤층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10만 8천여 명이던 대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 줄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 9만 4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4년 반 만에 12%가 줄어든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3%로 역대 최저라 사각지대에 놓이는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기초생활수급 제도로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 같으면은 탈락한 사람들 중에 일정 그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서 그 생계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단체들은 오늘 반빈곤 문화제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앨 것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남북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입지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구시 의회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영남권 5개 광역시도지사들이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정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 이상 입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만 벌였다간 1국가 1허브 공항의 수도권 중심론에 밀려 남북권 공항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평가를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의회도 오늘 남북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활동 계획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활동 계획은 집행부 남북권 신공항 유치 업무 지원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타당성 설득과 건의, 국회의장과 상임위,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대국회 유치 활동 등입니다. 특히 시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관련 토론회와 대시민 홍보, 유치 관련 성명서 발표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남북권 신공항의 중요성을 시도 간에 또 이렇게 잘 화합을 해서 생사 결단의 각오로 정말 신공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달 4일 밀양과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4개 시도의회에 남북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회와 직접 소통해 신공항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을 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에 신공항 유치 특위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 특위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보다 많은 시민을 아우르고 시 집행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경상북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추진 실태와 과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에 있는 한 고기능성 소재 부품 공장. 지난 2011년 이 땅을 매입해 80억 원이나 투자하던 공장주는 2년 뒤 낭패를 겪습니다. 산업단지와 민가로부터 거리 제한을 두는 등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고시가 신설돼 졸지에 그간의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각각 기업들의 특성과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너무나 포괄적인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 완화 분위기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과감히 없앤 성주군은 지금은 오히려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약 한 20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고 11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지난 4월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한 경상북도는 37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 일제 정비,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등록 규제 총수는 5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83%가량이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 필수 사항이라서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나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는 데다 담당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게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그것도 각 부처별로 또 다 검토가 돼야 되니까 장시간이 소요되죠. 경상북도는 앞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 실생활 속의 규제 개혁, 능동적인 규제 개혁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어젯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스연맹 총회에서 3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 3대 에너지 분야 총회 가운데 하나인 2021 세계 가스 총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총회 유치로 2018년부터 3년간 세계 가스 총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약 1,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1호 기업인 KC가 공장터에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것을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에다 골목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상인과 시민단체, 구미시 의회의 반발도 거셉니다. 도건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K씨는 지난 201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미 공장터 절반을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K씨는 올 들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민간 대행 사업자를 모집하자 사업 계획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등과 중첩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구미 시민들이 문화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창출하자는 것이지,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뺏어서 새로운 판매 시설을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K씨의 두 개의 노조 가운데 한국노총사나 KC 노동조합은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 KC 지회는 회사가 폐업을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나 이미 그 객관적 증거로 외주화가 75%가 이미 되어 있고요. 회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2014년도는 외주화 100% 달성해로 이미 목표를 두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일 뿐 폐업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K씨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조 고도화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4곳이나 있는 구미에 백화점까지 들어오게 되면 중소상인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C 부지에 상업시설, 백화점 이런 게 들어오면 구미 지역 경제 상권은 다 무너집니다. 구미시 의회도 싼 값에 불화받은 공장 용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공단 공동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공단에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전부 구조 고도화라는 명분 아래 다 그 유통시설이나 그 아파트 부지나 오피스텔 부지를 다 풀어주면은 1공단에
기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산업단지공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 기능이 유지가 되는 전제하에서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고 또 지역 지자체라든지 또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단체들 이런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 측은 다음 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은 뒤 내년 초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푸른 계란을 낳는 닭, 청색개가 경북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식량농업기구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0개 품종이 등재돼 있는데 이번에 청색개가 추가되면서 유전자원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장 속 암탉들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외견상 보통 닭들과 별 차이가 없지만 푸른 계란을 낳는 청색개입니다. 다른 계란과 구분되는 분명한 푸른색을 띠고 특수 사료를 먹여 위험 원인균에 대한 면역 항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지난 2002년 칠레산을 들여와 우리나라에 적합하도록 연구와 개량을 거쳐 만들어낸 우리 품종입니다. 차별화된 농가 축산물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케이지 사육으로 적응을 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 10여 년의 연구 성과로 이번에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에 아라카나 경북종으로 정식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재래가축 등 멸종 위험이 있거나 희소 품종의 동물유전자원 보존과 연구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전자원입니다. 제2축산기술연구소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축 유전자원 혈통 보존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70%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품종의 국제기구 등재는 유전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자 재선정 투표에서 생명과학부 김사열 교수가 전체 48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9표를 얻어 1순위 후보로, 수학과 김상동 교수가 19표를 얻어 2순위 후보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김사열 교수는 지난 6월 투표에서도 1순위 후보로 선출됐는데 경북대 본부는 오늘 투표 과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2명의 후보를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올리게 되고 대통령이 1명을 경북대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일 제13회 산의 날을 맞아 오늘 경주에서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리였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의 날을 기념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축제에는 산림조합원과 임업 후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적인 산림 경영으로 산림산업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게 경북 산림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생태마을은 펜션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체험적으로는 모노레일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 연간 관광객이 4, 5만 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체 부문에는 화암산 산림 레포츠 단지와 낙동 정맥 트레일 조성에 앞장선 경주시가 수상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산림문화 축제를 통해서 임업인들이 산림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양한 소득 장목을 개발해 산림산업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을 통해서 먹고 살고 산의 비즈니스, 산업 해서 소득이 되는 산림도 보호하고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와 또 시장 개척을 하는. 행사장에서는 버섯과 과일 등 다양한 임산물과 함께 펠리들 이용한 보일러 등 임업 관련 장비가 전시되고 목공예 등 산림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또 운동회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임업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네,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선전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14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가 오늘 정규 시즌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그저께 우승을 확정지은 삼성은 어제 기아와의 경기를 끝으로 정규 시즌을 78승 3무 47패로 마무리한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될 한국 시리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일 대구 문화방송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예산 낭비 보도와 관련해 대구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신축 건물 준공 검사까지 마쳐놓고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다시 10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사실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제3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도건우 씨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도청장은 개방형 직위 공모로 뽑혔으며 앞으로 3년 동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 유치를 책임지게 됩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오늘 지난해부터 4억 원을 투입해 만든 구미산단 유해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구미산업단지의 건물 지리 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하고 116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데 구미상인은 관리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에 이 시스템을 공급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어르신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35회 경로체육대회가 오늘 두류 야구장에서 열려 단축 마라톤과 달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체육 행사와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제7회 아줌마 대축제가 열려 아줌마 가요제와 아줌마 패션쇼 등 주부들을 위한 이벤트와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